왜냐면 말이 길어. 말이 길고 뭔가 실생활 문제인데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그런 문자들을 쏙쏙 빼와야 돼. 문자가 직접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거를 네가 만약에 없다면 미지수를 세팅을 이제 해 놓고서 그 미지수에 대한 규칙을 좀 잘 찾아서 식을 세우는 거. 그게 핵심인 거예요. 1학년 때 이제 1차 방정식이었다면 결국 어떤 미지수 x를 하나 딱 잡아와서 그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거였지. 그래서 x를 구해주고 2학년에 올라와서 1차 부등식에 활용을 했단 말이야. 거의 1차 방정식이랑 흡사했어. 근데 그 등식이 이제 부등식으로만 바뀌었던 것뿐.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을 또 배운 다음에 연립 방정식을 또 활용을 해봤지. 그때는 미지수가 이제 몇 개 등장했지? 2개가 등장했단 말이야. 그래서 익숙한 미지수 x, y에 대한 방정식을 2개를 만들었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걸 연립 방정식 대입법 아니면 가감법을 통해서 해결을 했었지. 그럼 여기 이제 파트는 이제 1차 함수의 활용이란 말이야. 그럼 1차 함수의 식을 찾는 게 핵심이거든. 이건 앞에서 했던 연립 방정식들랑 거의 흡사해. 자, 어쨌든 1차 함수는 변수. 어쨌든 변수도 미지수잖아. 그 변수가 몇 개 등장하겠어요? 2개 등장하겠죠. x하고 y라는 문자가 등장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네가 그 x, y에 대한 규칙을 찾아내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야. 그 117페이지 보면은 되게 당연한 말을 써놨어요. 1차 함수의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했는데 그 과정을 뭐 암기하는 게 아닌 거지. 근데 당연한 이야기야.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당연히. 절차라고만 해볼게, 절차. 뭐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1차 함수의 식을 찾는 게 일단은 목표가 될 거기 때문에 두 변수 x, y를 세팅을 해놓고 이 관계식 찾는 거야. 찾기야. 뭐 절차도 아니네. 이거 끝인 거야. x, y 관계식을 잘 찾아가지고 뭐 나중에 뭐 검산도 해보시고 그런 과정은 뭐 다 동일합니다. 활용 파트에서는. 멋들어진 뭐 공식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1차 함수 파트에서 나오는 좀 전형적인 유형 같은 게 있어요. 나중에 특히나 뭐 도형이나 뭐 이런 파트에 갔을 때 그 도형이 뭐 계속 뭐 개수가 뭐 늘어나. 예를 들어 성량계비가 늘어난다거나 그거 아마 1차 방정식일 때도 아마 해봤을 거야. 그런 규칙을 이제 찾아 나가는 건 제가 거기서는 뭔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따가. 알겠죠? 이제 여기서 푸는 문제 하나하나들이 역시나 다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이 필수제 1번부터 이게 만만치가 않아. 잘 봐야 돼. 자, 1번부터 천천히 읽어보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00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0.6도씩 내려간다고 한대요.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식인 거지. 우리 높이 올라갈수록 좀 추워지잖아. 산꼭대기 가면 되게 추워지고. 근데 올라갈수록 기온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 자, 높이가 100m가 올라갈수록 자, 기온은 얼만큼 떨어진대요? 0.6도씩 떨어진대요. 이게 조건이야. 그때 지면의 기온이 25도래. 현재 지면, 땅. 지면의 기온 25도씨라고 한다. 그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xm인 곳, 높이가 xm인 곳에 기온을 y도라고 한다. x, y를 다 정해줬네. 우리가 따로 세팅할 필요가 없는 거네. 그치? 그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제일 중요한 거지.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우리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식이 뭐였어요? 1차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뭐였지? y는 ax 플러스 b였단 말이야. a, b는 이제 숫자잖아. 근데 특히 a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기울기의 역할을 수행했었고 b는 그 그래프의 y 절편을 뜻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a하고 b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규칙은 항상 우리 변수에서 x가 지금 둘 다 변수잖아. 근데 함수에서는 x가 먼저 변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내가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뭐 이런 얘기 잠깐 했던 거 기억나요? x가 먼저 변했을 때 y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런 관계가 함수 관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x를 네가 변화를 막 시켜보면서 그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기본 단위는 1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
1. x가 1일 때 y가 얼마지? x가 2일 때 y가 얼마지? x가 3일 때 y가 얼마 나오지? 이런 규칙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가 x입니다. 여기가 y예요. 그럼 x가 1일 때 y가 얼마 나오나 이걸 좀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런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x가 2일 때 y가 얼마 나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변수 x는 높이였어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y는 그때 기온이었어요. y 도시. 자, 그럼 x가 1이라는 건 1m잖아. 그럼 높이가 1m 올라갔을 때 기온이 얼마일까를 지금 계산을 해봐야 돼. 자, 근데 이 조건이 괜히 이제 어렵게 줬어. 자, 100m 올라가면 기온은 0.6도씨만큼 떨어진대. 그럼 이거 내가 찾아야 될 것은 1m 올라갔을 때 규칙을 찾아야 돼. 이게 핵심이야. 그럼 1m 올라가면 기온은 몇 도 떨어질까? 응? 자, 100m일 때 이만큼이야. 그럼 1m는 100m의 몇 분의 몇이죠? 100분의 1이죠. 소수로 하면 0.01이죠. 그럼 요 놈의 또 0.01도만큼 내려갔을 거 아니야. 6도씨 내려갔다를 찾아주는 게 이 문제에서의 키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1m일 때를 찾을 수가 있겠지. 지금 현재 지면에서의 기온은 얼마였어요? 25도였어. 근데 25도에서 기온이 내려갔으니까 더해요, 빼요? 빼겠죠. 얼만큼? 그렇지. 요거야. 1m 올라가면 기온은 요만큼이 돼 있을 거예요. 24.994도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괜찮? 그러면 이제 여기서 1m 더 올라간 거잖아. 그럼 1m 더 올라갔으니까 25도에서 0.06도씩 몇 번 낮아졌겠어? 2번. 이런 규칙을 찾는 게 1차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구색 맞추기 위해 여기는 곱하기 1 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괜찮죠? 좋았어. 그럼 3m일 때 한번 해보자. 3m 올라갔어. 그러면 지면에서 25도였잖아. 그럼 25도인데 계속 내려갔을 거야. 0.006도씩 내려갔을 거야. 이게 몇 번? 3번. 자, 규칙 좀 보이죠? 그럼 나는 이의 xm일 때의 규칙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xm일 때 규칙은 25도 빼기 곱하기 x 이렇게 됐겠지. 이게 바로 뭐예요? 높이가 xm인 곳의 기온이에요. 근데 그 기온을 y라고 둔대. 그럼 이게 결국 y가 되는 거 아니에요. y는 25 마이너스 0.006x다. 이런 관계식을 찾는 게 1번이었어요. 괜찮습니까? 많이 봤던 유형이죠? 항상 기준단위 1일 때, 또 1 커졌을 때 2, 또 1 커졌을 때 3. 이런 x를 먼저 기준 단위를 잡아줘야 돼. 항상 1일 때. 1일 때. 알겠니? 그리고 이 간격도 1일 때. 그래야 우리가 규칙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 1번 답이 됐을 거고. 자, 그럼 2번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000m인 곳의 기온을 한번 구해보래. 그럼 여기서 높이를 나타내는 변수가 x예요, y예요? x죠. 그럼 2번에서는 이건 1번이었고. 자, 2번에서 원한 거는 뭐였어? 높이가 x였는데 몇일 때? 1000일 때. 그때 기온을 구하여라. 그때 기온이 y 아니었나요? y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x자리에 x가 1000일 때 1000 대입해보라는 소리야. 그래서 25 마이너스 0.006 곱하기 1000 해봐라. 그 소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볼까요? 25 빼기 이거 얼마야? 6이죠. 얼마니? 19. 그러니까 y가 19였으니까 항상 활용 문제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돼. 기온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기온은 19도씨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뭘 원했나요? 3번은 기온이 7도씨인 곳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해보래. 이번엔 거꾸로 기온이 주어진 거지. 그럼 여기서의 기온이 변수가 y였잖아. 그러니까 y가 몇일 때? 7일 때. 그렇지? y가 7일 때 높이를 구해봐라. 지면으로부터. x가 얼마니? 이걸 구해보라는 소리였단 말이야. 자, 그래서 y 이걸 관계식을 찾아놨으니까 y 자리에 7을 대입합니다.
25 마이너스 0.006x라는 1차 방정식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얘 좌변으로 슉 이항해볼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7 넘어가면 얼마야? 10 계산이 안 돼. 18이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양변에 일단 1000 곱해버릴까? 1000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x는 3000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따라 답은 3000m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랍니다. 맞습니까? 자, 유제 1번 한번 해볼래요? 1번은 좀 다른 접근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어.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일단 해봐봐. 잘 되나 이거? 바로 딱 생각이 들어요? 잘 안 되죠? 오히려 이렇게 말로 나와 있는 규칙이 오히려 쉬울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1차 함수라는 건 충분히 추론은 할 수가 있다. 왜? x가 여기 있잖아. 그치? 이게 x 분후야. 그치? 그리고 남은 양초의 길이가 지금 y란 말이에요. 단위 센티미터. 이거 그냥 그대로 해석해볼까? x가 0인 게 여기죠. 그럼 0분일 때 양초의 길이 얼마였단 소리야? 그러니까 뭐 불 안 붙였을 때겠지. 0분이니까. 20cm짜리 이제 양초가 있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시간이 갈수록 양초의 길이는 점점 어떻게 돼요? 짧아지는 거지. 그래서 180분이 지났을 때 양초의 길이가 지금 빵이 된 거잖아요. 다 탄 거지. 그러니까 180분 때 다 타버린 거야. 왜? 그러니까 온도랑 이제 비슷하게 한글로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자, 180분 지나면 양초의 길이가 다 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만큼 짧아진 거지? 몇 cm 짧아진 거예요? 180분 지났을 때 20cm 짧아진 거잖아. 짧아진 거니까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럼 항상 우리 단위 규칙은 어떤 걸 봐야 된다고? 1일 때. 그럼 1분일 때 얼만큼 짧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분수로 얘기해도 돼. 몇 분의 1? 9분의 1. 그치? 180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9분의 1cm 짧아진다라는 규칙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서의 변수 x가 뭐였어요? 시간이었잖아요. 그쵸? 그때 남아있는 양초의 길이가 y였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거야 이제. 1일 때 9분의 1 짧아지는 거였잖아. 그럼 x가 1일 때 원래 그 양초의 길이는 얼마였어?
20이었어. 근데 1분 지났으니까 얼만큼 짧아져? 9분의 1 짧아지는 거야. 2분이야. 여기서 9분의 1 더 짧아졌을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9분의 1씩 2번 짧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온 내려간 것처럼. 구색 맞추기 위해 곱하기 1이겠죠. 그 여기 x였어 이미. 그러면 9분의 1씩 얼만큼? x만큼 짧아진 거지. 이게 남아있는 길이란 말이야. y. 그래서 x, y 관계식은 이게 되는 거예요. 1차 함수죠? 괜찮습니까? 여기다 180 대입해봐요. 180. x에다 180 대입하면 그 뭔 말이야? 180이면 20이니까 20 빼기 20은 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180분 흐르면 양초 다 타서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괜찮? 이걸 찾은 거야? 그런데 해설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근데 얘는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요 직선이 나타내는 1차 함수의 식을 바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x절편, y절편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두 점이 주어진 거나 다름이 없거든? 이건 몇 컴마면? 오케이. 이거 몇 컴마면? 이렇게 주어진 거고 20을 y절편이라 부르고 180을 x절편이라 부르죠? 그럼 적어도 요 식은 y는 기울기 x 플러스 몇이었을까? b가 뭐야? 눈에 보여야지. 20. 이렇게 됐다라는 걸 추론해야 돼요. 여기 들어갈 게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거야. 우린 두 점 알면 기울기를 찾을 수 있잖아요. x 얼만큼 커졌어요? 그럼 180분의 y는 어떻게 됐어요? 20만큼 작아졌죠. 이게 기울기 아닌가요? 이게 얼마야?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게 기울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나 똑같이 어떻게든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2번에선 뭘 구하래요? 양초에 불을 붙인 지 45분 후에 남은 양초의 길이를 구해보래. 45분이니까 x가 몇일 때야? 45일 때. 일 때 y를 구해봐라. 그 이야기가 되겠죠? 좋아요. 그럼 20 빼기 9분의 1 곱하기 45 이거 계산하라 이거잖아. 얼마? 또 답은 15cm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의미는 뭘까? 이 그래프상의 의미? 45분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45분이 지났을 때 그때 y값을 찾아봤더니 여기가 15였다.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이해됨? 자, 유제 2번 직접 해봅니다.
되나? 자, 식 찾았어? 이상하지? 뭔가 음수 나오지 마. 저 y가 높이잖아. 높이라는 변수잖아, 그치? x초 후의 높이니까. 예를 들어 1초 후 높이 구하려면은 x에다가 1 대입하는 거잖아. 1 대입하면 얼마야? 52m지. 2초 후 높이 54m지. 점점 올라가네. 이 부분 내려오고 있거든. 내려오고 있는 거야. 1초 후 높이는 마이너스 48이잖아. 땅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잘 생각해봐. 앞에 했던 유형이랑 거의 똑같은 거거든. 봅시다. 보세요.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초속 2m래. 초속 2m라는 게 뭔 말이에요? 1초에 2m씩 움직인다는 소리인 거지. 자, 근데 지상으로부터 50m의 높이에서 출발해가지고 얘는 내려오고 있는 거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와. 그럼 예를 들어 1초 계산해봐. 1초 있으면 얘는 몇 미터 되는 거야? 어? 내려온다니까? 그렇지. 2초 후에는. 그렇지. 점점 내려올 거니까. 그렇지. 그럼 그런 규칙을 세워보는 거예요. 봐봐. 지금 요딴 상황인 거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m라고 해봐. 지금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50m 위치. 내려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지금 1초, x가 이제 초였어요. 그때 높이를 보는 거야.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y야. 1일 때. 아까 계산했잖아. 48이라고. 어떻게 계산한 거야? 빼는 거잖아. 그럼 그걸 쓰는 거라고. 이렇게. 2초 후 4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2m씩 한 번, 2m씩 두 번. 3초 후 x초 후. 그렇지. 이거야. 그게 y였다는 소리라고. 자, 그러니까 이거요. x초 후에 요만큼 내려올 거란 말이야. 이 내려온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x초 후에 내려오는 길이가 2x 되는 거잖아요. 그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는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잖아. 그럼 이 높이가 현재 y거든. 그럼 y는 이 50에서 이 2x만큼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빼버리면 되는 거라고. 이거를 뜯어서 해석한 게 이거라고. 이게 y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 답은 이런 1차 함수의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번에서는 또 이제 뭘 구하라고 해, 항상.
자, 지상으로부터 20m 높이에 도착하는 건 몇 초 후냐? 그럼 요 20이라고 주어지는 값은 x예요, y예요? x예요? 20m라고 했잖아. y잖아. y가 20일 때 몇 초 후냐? 몇 초? 초에 대한 변수가 x였단 말이야. x는 이거. 이게 질문인 거라고. 우리 식 찾아놨으니까. 그러니까 y자리에 20, 50 빼기 2x에서 x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고 넘어가면 2x가 50이죠? x 얼마?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25초 후가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 그냥 문제, 이런 문제로 그냥 해석을 해보는 거야. 자, 초속 2m로 지금 내려오는데 25초 후면은 몇 미터 내려오는 거야? 25 맞아? 다 내려오는 건데 25초. 계산 잘못했잖아 이거. 왜 바로바로 지적 안 해줘요? 넘어가고 넘어가면 이거 30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예요? 15죠? 15초여야지. 검사를 했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던 거야. 자, 그럼 15초 후에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해보라고. 초속 2m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럼 15초 동안 몇 미터 움직이는 거야? 1초에 2m 움직이는데 15초면 얼마나 움직이는 거야? 30m 움직이는 거지? 근데 얘는 50m 높이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30m만큼 내려왔어. 그럼 여기 지상으로부터 얼마 높이에 있는 거야? 다시 50이거든? 30m 내려왔다며. 20m 높이에 있는 거다. 그걸 구한 게 답이 맞는 거잖아. 너 지금 졸리지? 그치? 솔직하게. 졸려? 안 졸려? 이 졸면서 수업을 들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잠 좀 깨고 올래? 무서워. 머리 무서워. 괜찮아? 집중할 수 있겠어? 이거서 엇갔어. 안 중요해. 그냥 시간 허투루 쓰는 수가 있단 말이야. 집중할 수 있을 때 집중 빡해서 10분 하는 게 졸면서 60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득이 돼요. 좀 쉬겠어? 그래. 좀만 쉬어. 잠깐 멈춰두자. 이거 15초에?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서 이제 118페이지부터 이제 계속 이제 활용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쌤이 조금씩의 힌트만 줄게. 거기 2번부터 보세요. 2번. 118쪽에. 2번 보면 그릇에 담긴 45도씨의 물을 냉동실에 넣었더니 36분 후에 물의 온도가 빵도가 되었다. 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게 있는 거야. 그때 X분 후의 물의 온도를 Y도시라고 한대. 그냥 이 변수가 뭘 뜻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X분 후라고 했으니까 X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X분 후 물의 온도를 Y라고 한다. 온도가 Y, X는 시간, 단위는 분, 도시가 되는 상황. 그런데 우리 규칙 뭐 찾아야 된다고?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3일 때 얼마, X일 때 얼마, 이런 규칙을 찾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간격 1일 때 간격이 제일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봐봐. 힌트로 맨 첫 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5도씨를 냉동실에 넣었더니 36분 후에
36분 후의 물의 온도가 빵도였다. 그럼 물의 온도 얼만큼 내려간 거야? 36분 동안? 요거 해석하는 거야. 45도 내려간 거라고. 아까 했던 거. 올라가면 기온 내려온다. 시간 흐르면 양초의 길이 짧아진다. 이런 거랑 똑같은 유형이란 말이지.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라고? 핵심? 몇 분 후? 1분 후. 1분 후에 얼만큼 짧아지느냐 이거야. 1분에 얼만큼 짧아지느냐. 얼만큼 짧아지겠어? 36분에 45도씨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네, 짧아지냐 그랬나요?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지? 9, 4, 36, 9. 4분의 5도씨씩 내려가는 규칙을 띄고 있어. 그럼 앞에서 했던 유형이랑 똑같은 거죠? 이거 찾는 게 핵심이었던 거야, 2번은. 어디 보자. 자, 3번도 뭐 거의 똑같은 유형인데, 자, 300리터 물이 들어있는 물통에서 300리터들이 물통에서 2분에 10리터씩 물을 흘려보내고 있대. 2분에 10리터씩 물을 이렇게 뭐 빼고 있나 봐. 자, 그런데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한 X분 후에 남아있는 물의 양. X분 후. 또 X는 시간이네. 남아있는 물의 양. 물이 Y 리터다. 이 규칙 찾는 거잖아, 우리는. 그치? 이제 300리터가 있었는데 2분의 10리터를 뺐어? 내가 찾아야 할 규칙은 또 뭐야? 2분의 10리터를 뺐더니 1분에 몇 리터 빠졌을까? 이걸 궁금해해야 돼. 그럼 1분에 몇 리터? 5리터. 그럼 1분에 남은 물은 300에서 1분 흘렀을 때 5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2분이면 5 곱하기 2를 빼면 되겠죠. 그런 게 계속 똑같은 거지 지금? 하고 있는 5문제 다 똑같은 유형이었어. 자, 4번 봐봐. 자, 4번은 도형이지. 자, 도형이고 직사각형이에요. 자, 이 직사각형에서 가로 50cm 생략할게. 그리고 세로 40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점 P가 있는데 항상 이제 움직여. 점 P가 잘 읽어봐야 돼요. B를 출발해서 점 C까지만 움직인대. 이 BC를 따라서 P가 움직인대. 이렇게 간대요. P가 뭐 어디쯤 왔어? 자, 근데 이 P는 초속 5cm로 움직인대요. 초속. 이 말은 뭐야? 1초에 5cm씩 간다 그거잖아. 그냥 규칙을 알려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기준 단위가 1초가 되는 거야. 알겠니? 1초에 5cm 이런 규칙을 띄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야 사실은. 그때 뭐 6초 후에 ABP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삼각형 ABP 이거. 이건 그대로 직접 구해도 되고 이제 XY 관계식 찾는 것도 연습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얘는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요. 그럼 요 BP의 길이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 X초 후라고 할게 내가. X초 후에 여기가 몇이 돼요? X초 후 5X 이런 규칙 찾는 거라고. 그럼 여기가 5X야. 그때 이 넓이를 내가 Y라 해볼게. 그 Y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다고. 뭐 나오겠지? 이 계산은 뭐 해보시고.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것은 몇 초 후? 6초 후. 그러니까 X에다 뭐 대입해보란 소리야? 6 대입하면 그때 나오는 넓이가 Y가 되겠죠. 이런 패턴 뭐 옮겨 적느라고 막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스스로 이해했다면 혼자 쓸 수 있어야 돼. 다음에 5번 볼까? 자, 5번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580km만큼 떨어진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있는 태풍이 시속 20km로 서울을 향해 직진하여 북상하고 있다. 말이 어려워. 무슨 일기예보 같기도 하고, 그치? 지도를 오랜만에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이렇게 생겼나? 우리나라야?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을 하나 이제 점으로 보자.
자, 그랬을 때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580km 떨어진 지점에서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있는 이쪽에서 태풍이 있는 거야. 태풍 뭐 이렇게 표현하나요? 이렇게? 이게 태풍의 눈이에요. 이게 얼마라고? 58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태풍이 직진으로 이렇게 북상하고 있대. 이거 말도 안 되죠. 태풍 원래 이렇게 오잖아. 바람의 영향 때문에. 아시나요? 일기예보 안 봐봤나요? 태풍 항상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래. 근데 뭐 만들기 나름이니까 태풍이 이렇게 온대. 서울 향해서. 자, 근데 시속 20km로 온대. 20km로 태풍이 샥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X시간 후 서울과 태풍 사이의 거리, 서울과 태풍 사이의 거리를 Ykm라고 한다고 합니다. 패턴 똑같죠? 뭐 찾아봐야 돼요? 1시간 후에 그 거리, 2시간 후에 거리, 3시간 후에 거리, X시간 후에 거리를 찾아봐야 돼. 근데 시속으로 주어진 것은 오히려 편해. 이건 1시간당 20km 갔다라는 거 아니야. 그 원래 거리가 지금 현재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580만큼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1시간이 지났어. 그럼 얘는 20km만큼 온 거 아니야. 얼마 계산해야 돼요? 오케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똑같은 패턴인 거지. 찾아보세요. 이런 내용이었다는 걸 그냥 문제 해설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 조기 활용 문제 가볼까? 여긴 뭐 다시 쉬운 거네. 유형편 가야 이제 조금 까다로운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기 123페이지로 가봐요. 거기에 4번 봐봐요. 이제 그런 패턴은 좀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해. 그런 규칙 찾는 거. 하나의 그거 문제에서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자, 123쪽에 4번입니다. 자, 원칙대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성량계비 있잖아. 자, 성량계비로 정사각형 만드는 거야. 정사각형 몇 개? X개라고 또 변수를 지정해 줬어요. X개 만드는데 필요한 성량계비가 Y개래. 필요한 성량계비 Y개. 그때 XY 관계식도 찾고 그때 100개 정사각형 만들 때 필요한 성량계비 개수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란 말이야. 해보는 거야. 자, 일단 정사각형이 하나 보여요. 한 개. 한 개일 때 규칙을 찾아봐야 돼. 한 개일 때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해. 이렇게 써가면서 가는 거야. 이건 성량계비야. 지금 성량계비. 뭐라고? 안 들려요? 2개일 때는 여기에 그림을 어디 여기 딱 그려놓고 갈까? 여기다가 이게 하나짜리였지. 그 다음에 2개면은 몇 개가 추가되는가를 봐야 돼. 3개 추가돼. 그래서 몇 개? 그렇지. 7개라고 쓰지 말고 규칙 찾을 때는 이렇게 풀었어. 4 플러스 3개.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정사각형 3개를 만들 거야. 몇 개 추가됐어? 3개 추가됐지. 그럼 얘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할래? 일단 해봐. 4개. 안 그려도 규칙 보이는 거야. 더하기 또 3개씩 추가될 거야. 이런 규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3을 2번 더했다, 3번 더했다, 그 다음은 4번 더했다 갈 거 아니야. 그럼 그 규칙을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3 2번 더했다를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3 3번 더했다는 3 이렇게 보면 좋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 5개야. 3이 몇 번 더해져? 4번 더해져.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런 규칙을 쭉 봤을 때 내가 X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규칙이 어떻게 될까요? 성량계비 몇 개 필요해요?
4 더하기 3이 몇 번 더해질까? 그거야. 그렇지. 이게 이제 x개라고 했으니까 x-1 개가 필요한 성량개비의 개수 y와 같을 거예요. 이런 규칙 찾는 거야. 정리해볼까? y는 오케이. 이런 규칙을 찾는 게 1번 유형이었고, 뭐 2번은 x가 몇일 때 y 구해라 그거예요. 1차 함수잖아, 그치? 지금 다 했던 게. 근데 만약에 도형 문제에서 조금 꼬을 수 있어. 얘는 쉽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그 규칙을 세요. 이게 원칙이었어. 좀 전에 했던 게 세 x, 이게 지금 현재 x고 이게 y거든. 자, 규칙 세봅니다. 첫 번째 이게 4개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7개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3개 추가됐으니까 7개. 여기 또 3개 추가됐으니까 얼마? 3개 추가돼서 13개. 3개 추가돼서 16개 이렇게 셀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어떤 규칙이 만약에 보이냐? 계속 일정한 수만큼 더해가더라. 이렇게. 그러면 요 일정한 수 있잖아요. 요 3 더해진 요 수가 기울기가 돼요. 기울기가 돼. 이렇게 출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린 여기 뭐만 찾으면 돼요? y절편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y절편 어떻게 찾느냐? 맨 처음 거 가지고 찾으면 돼. 제일 쉬운 맨 처음 거. x가 1일 때 y가 4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순서상으로 표현하자면 1,4를 지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팁인 거야. 그래서 y자리에 4, x자리에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b 얼마야? 1인 거예요. 아까 다 찾았던 거랑 똑같은 거지. 그리고 꼭 검산을 해봐. 2일 때 7이 나오는지 3일 때 10이 나오는지. 나오니까 잘한 거다. 이렇게 된 거야. 알지? 일정하게 더해 갔을 때 그런 규칙을 봤다? 그럼 일정하게 더해진 이 수가 뭐라고? 기울기가 된다를 잘 기억해 주시고, 이 1 찾는 거는 문자 써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정도는 암산이 된단 말이야. 자, 1 대입했을 때 y가 4가 나와야겠어. 그럼 1 대입하면 3이잖아. 3에다가 뭐 어떻게 해줘야 4가 돼요? 더하기 1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당연히 원칙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 제껴가지고 일정한 패턴을 보는 거예요. 오늘 그거만 연습 많이 한 거지? 오케이. 자, 이로써 일단 1차 함수 활용까지 끝냈고, 이제 개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 2학 이게 몇 학기야? 1학기죠. 자, 2학년 1학기 이제 1차 함수 배웠던 거 하고,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1차 방정식하고의 관계만 남겨두고 있는데, 결국 앞에서 했던 내용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 뿐인 거니까 이제 전혀 좀 어색하진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